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연애할 때 친밀감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 해당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여튼 제 유튜브 채널이 이별 관련된 영상에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이별 제외 관련된 댓글들은 거기에 답글을 남겨주려고 해요. 근데 답글을 남겨주니까 댓글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갈수록 댓글이 많아져서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여튼 댓글들 하나하나 달아주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굳이 내가 그들에게 엄청난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마워들 하시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그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합리적으로 한 번이라도 자신의 문제를 고민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것에 그거에 되게 의미를 많이 두시고 고마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런 게 친밀감이라 생각을 해요. 뭐 그 댓글을 남기신 분과 저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댓글 답글들을 주고받으면서 적어도 그 댓글들을 주고받기 전보다는 친밀감이 좀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서론이 약간 길었는데요. 이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귈 때 대부분은 친밀감이 형성되어야 사귀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만약 길 가다가 번호를 따이든 뭐 헌팅을 당하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사람과 얘기를 몇 마디 해보면서 이 사람과는 친밀감 형성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분들과 거의 사귀게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번호를 줄 이유도 없고 번호를 줬다 해도 뭐 연락 씹거나 뭐 그냥 철벽을 치겠죠.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남자한테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건 되게 쉬운 편입니다. 여성분들은 사실 대부분 고백을 받는 편이라 좀 수동적인 분이 많아요.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가서 몇 마디 걸어보세요. 되게 당황도 같이 하면서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남자는 살면서 그런 일이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여튼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연애에 있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 친밀감은 엄청난 중요한 요소지만 반대로 이게 쏙 빠지면은 엄청나게 치명타가 되어요. 제가 재회 관련 영상에 이런 답글밖에 못 달아드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세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 댓글들은 대부분 친밀감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보여져서 제가 합리적으로 방법을 못 찾겠다 보니까 그렇게 답글을 다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는 이게 한쪽만 균열이 일어나도 이별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쪽이 친밀감이 없어지면은 다른 한쪽은 당연히 그 친밀감을 상대한테 받을 수가 없게 돼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헌신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영상들을 찍으면서 갑과 을 얘기를 그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헌신만 남게 된 연애 관계들은 사실 갑을이 아니라 갑을병정까지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내가 갈수록 호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증명만 되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친밀감이 깨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유지를 시켜주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신뢰가 깨진다고 하시는데 더 깊숙한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친밀감이 깨진 겁니다. 신뢰가 깨졌어도 친밀감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친밀감이 깨지면은 신뢰 이런 게 무슨 상관인가요? 더 상위에 있는 건데 그냥 마음이 예전 감정처럼 다시 안 돌아가지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점차적으로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많은 이상한 연애를 하면서도 못 태워지는 사람들 있죠. 누가 봐도 신뢰 깨지는 행동을 당하거나 했는데 막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왜 만나냐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안 헤어지고 못 헤어지고 계속 만나잖아요. 그건 그래도 아직 친밀감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친밀감을 다 깨놓고 헤어지고 나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된 이후에 답을 찾기에는 답이 너무너무 찾기 어렵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미리 하면 안 될 짓을 하지 말고 밀당도 필요하면 하라는 거야. 그게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면요. 왜냐면 상대한테 몹쓸 짓 하는 건 당연히 친밀감이 깨지는 거고 밀당도 너무 안 하면요 친밀감이 깨질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밀당을 뭐 거부감 들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괜찮아요. 오히려 연애를 좀 더 재밌게 해주고 열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전부 다 해주는 게 더 문제야. 그럼 처음에는 고맙다고 느끼지만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좀 지루하거나 뭐 질리거나 재미없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하게 되어요. 이것도 친밀감 상실의 굉장히 큰 원인 중 하나예요. 꼭 싸워야 하고 꼭 정 떨어지는 행동에만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착하고 뭐 다 해주는데도 그 관계가 재밌게 오래오래 유지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재밌는 사람인 거야. 매력이 되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아님 상대방한테 취향 저격이던가. 그리고 또 나쁜 남자인데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매력이 많은 나쁜 남자예요. 그냥 나쁘기만 하면 그건 쌍놈으로 보지. 그래서 후회할 짓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친밀감 파괴하는 행동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직접 겪기 전에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리 부모님 돌아가신 후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걸 연상하면서 슬퍼한다 해도 물론 마음이 좀 당연히 슬플 수는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미리미리 효도하고 잘해야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만 진짜로 돌아가셨을 때와는 그 말할 수 없는 깊이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직접 겪기 전에 후회하는 거랑 겪고 나서 후회하는 거랑 차이가 정말 커요. 저도 아버지가 이번 연도에 돌아가셔서 그걸 직접 많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사랑해보고 그리고 헤어지고 정말 많이 아파해보는 그런 경험도 저는 다 소중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그치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는 미리 생각하는 게 깊이가 더 깊어요. 또 이것보단 직접 겪는 게 더 깊이가 깊고요. 여튼 이런 식이에요. 명심할 것은 미리 생각하는 것과 직접 겪는 것 둘 다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상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정말 중요한 이 친밀감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깨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연인 관계면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훨씬 더 부모 자식 관계보다 깨지기가 쉬운 그런 관계인데, 그러니까 미리 조심을 하시라고요. 이게 조금만 조심한다면 절대 단기간에 깨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이라도 미리 한 번씩만 생각을 해. 그럼 충분히 교정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못하고 이제 후회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없는 사랑은, 진짜 친밀감이 없는 사랑은 결국은 공허함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